자녀와의 대화가 끊겼다면 부모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듣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많고 자녀보다 더 많이 살아봤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부모는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충고나 해답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간극이 대화를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녀는 성장할수록 지적에 민감해지고 판단보다 공감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다 겪어본 일이야라는 말은 자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라는 따뜻한 반응이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자녀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존재이지 부모가 정해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려는 태도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대화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말꼬리를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 판단하거나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식의 결론을 먼저 내려버리면 자녀는 마음을 닫습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녀의 감정을 눈빛과 태도로 읽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은 논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공감입니다. 부모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가 자녀에게는 강한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느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녀는 자신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존재가 부모이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절된 대화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핵심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는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논리보다 감정의 교류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부모의 경청에서 비롯됩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것이 자녀와 다시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부모가 먼저 바뀌면 자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거나 서먹해졌을 때 많은 부모는 요즘 애들은 말을 안 하려 한다며 안타까워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압박과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직업, 경제력, 태도, 자녀 교육 등에서 부모가 원하는 이상적인 기준을 자녀에게 투영하면 자녀는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아실현 수단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다른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가 나는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야라고 해도 자녀가 느끼는 것은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말이구나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스스로를 맞추려 하다가 지치고 무기력감과 소통 거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자녀를 무겁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은 비난이나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자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더욱 기대보다는 존중의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존중은 자녀가 나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자녀, 대기업이 아닌 작은 회사를 선택한 자녀, 학력이 아닌 다른 경로로 삶을 개척하는 자녀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은 자녀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는 자녀의 침묵을 부르고 존중은 대화의 물꼬를 엽니다.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가 아니라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작은 차이에서 대화는 다시 시작됩니다. 자녀가 나와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며 부모가 먼저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회복됩니다. 기대는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진정한 신뢰와 애정의 표현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기대를 줄이고 그 자리에 존중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는 부모를 향해 다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더 늦기 전에 자녀와 다시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존중은 침묵을 깨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는 말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자주 꺼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증거이자 희생의 정당화일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는 그 말 속에서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감정적인 거리를 느끼게 되며 결국 대화를 단절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과거 공로와 희생은 분명히 소중하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면죄부가 되거나 자녀를 향한 일방적인 요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렇게 해줘야 해라는 전제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감정적인 족쇄처럼 작용하며 자율성과 관계의 건강함을 해칩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시점부터는 과거의 공로보다 현재의 태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자녀에게 어떤 자세로 다가가는지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자녀의 마음을 열지 못하지만 지금의 존중과 공감은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지만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건 지금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과거의 헌신을 자주 꺼내기보다는 지금 자녀의 감정과 상황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함께 공감하는 태도가 훨씬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그땐 나도 힘들었지만 내가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은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자녀를 위로하고 감싸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과거를 자랑처럼 말하거나 그 헌신을 빌미로 자녀에게 기대나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 자녀는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평등한 대화가 어려워지고 자녀는 대화 대신 침묵을 선택하거나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과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태도는 자녀에게 부모가 여전히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고 다시 부모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태도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말과 표정을 건네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준 걸 기억해보다 요즘 너는 어때? 라고 묻는 말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진짜 열쇠입니다. 과거의 헌신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두고 지금의 태도로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따뜻한 변화는 자녀의 마음에 다시 작은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해보세요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젠 자식이 먼저 찾아와야 할 나이라며 서운함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엔 자존심과 상처, 그리고 고립감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하루하루 빠듯한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육아, 인간관계, 경제적 부담 등 수많은 과제가 자녀의 마음과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관심이 아니라 지쳐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 잘 지내지? 몸은 괜찮니? 라는 연락은 자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부모는 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지? 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미루곤 합니다. 이 생각은 자존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집이 되어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다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를 떠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존중과 용기의 표현입니다. 가끔은 연락 한 통 없냐는 식의 서운함을 드러내기보다 가볍게 안부를 묻는 문자 한 줄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날씨 덥다.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는 문자는 부담 없이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관심과 표현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과거의 충고와 지시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대화를 건네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이 바뀌셨네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점차 대화와 만남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연락을 먼저 했는데 자녀가 무뚝뚝하게 반응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쌓인 감정의 벽이 남아있거나 자녀의 일상이 여유롭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먼저 연락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가 자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외면해도 내일은 그 연락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회복해야 하는 유지형 관계입니다.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부모가 먼저 다가가는 노력은 자녀의 삶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늦기 전에 오늘 저녁 한 통의 전화나 문자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관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 단절이나 거리감을 느낄 때 그 원인을 자녀의 태도, 무관심, 변화된 성격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양쪽의 작용이 있기 마련이며 단절은 결코 한쪽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 스스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상처를 주었는지, 무심코 지나친 것은 없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성찰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어릴 땐 부모를 따라오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여전히 과거의 위계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내가 너 키우느라라는 과거의 희생만을 강조한다면 자녀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의 말투와 태도가 자녀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고민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연락을 꺼리는 진짜 이유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반복된 상처나 대화의 패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 통화할 때마다 지적과 잔소리로 시작했다면 자녀는 그 대화를 피하고 싶어졌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말하는 도중 끼어들거나 판단했던 경험이 반복됐다면 자녀는 더 이상 진심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쌓이면 자녀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부모를 인식하고 점점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따라서 왜 너는 항상 연락이 없니? 라는 말보다는 내가 무심했거나 서운하게 했던 적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는 자녀의 마음을 녹이고 오랜 침묵을 깨트릴 수 있는 감정의 열쇠가 됩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성찰과 사과는 자녀에게 나도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라는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 빠른 변화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일관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루 2번 연락한다고 해서 갑자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내가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때
자녀는 다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닌 모범이라는 이름의 변화이며 진짜 변화는 말보다 행동에서 나옵니다. 자녀는 부모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릴 적 받았던 사랑, 보호, 부모의 노력 등을 다시 돌아보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먼저 성숙한 사람으로서 관계를 끌어안아 줄 때 자녀는 비로소 돌아올 이유를 찾게 됩니다. 마음의 거리란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멀고 복잡하지만 그 시작을 바꾸는 건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지금 자녀와 대화가 끊겼다면 자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성숙한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그 성찰이야말로 단절된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자녀와 다시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미래를 여는 첫걸음입니다.